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북두칠성의 절대항생의 MC 이선주입니다. 항생에 대해 관심은 많았지만 또 방송으로 접하기 어려우셨던 분들,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항생 프로그램 북두칠성의 절대항생과 함께 하신다면 기분 좋은 출발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항생 전략이 궁금하셨던 분들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북두칠성의 절대항생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샵 008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로 궁금한 사항을 보내주시면 저희 절대항생에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북두칠성의 절대항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에 있었던 홍콩과 중국의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가지 이슈로 준비를 했는데요. 중국 증시부터 살펴보시죠. 북핵 위협의 여파가 계속되면서 상해 종합 증시가 소폭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0.03%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중국 주식이 꼭 사야 하는 이유로 구리 시세를 밝혔는데요. 이에 대한 상관관계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홍콩이 IPO 교차 거래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회사 아람코 IPO 유치 노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홍콩이 일부 가상화폐 공개 규제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증시부터 살펴보시죠. 북핵의 위기로 인한 긴장 국면이 이어지면서 상해 종합 증시가 강보합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6일 상해 종합 증시는 전장 대비 1.07포인트 오른 3,385.3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북한 핵실험과 강경 발언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가 아시아 증시를 누르면서 그 상승폭을 확대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4일 노동절로 휴장했던 미국 증시도 5일에 북한 위기를 반영해서 하락했는데 이것이 이날 증시의 악재로도 작용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의 하락 그리고 우량주 약세가 차익 실현을 촉발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한편 홍콩 증시는 오전장 초반 낙폭을 확대했다가 이를 점차 만회했는데요. 홍콩 항생지수는 전장 대비 0.46% 떨어진 27,613.76에 마감을 했고요. 항생 H지수는 0.56% 하락한 11,128.7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속의 일종인 구리를 보면 경제가 보인다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구리는 여러 산업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구리 수요가 늘면 경기가 호황이고 또 수요가 줄면 또 경기가 위축된다는 말이 있는데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최대 구리 소비국인 동시에 생산국으로 입김이 센데요. 중국의 내수 철강 제품 수요량 증가에 동반하여 구리 수요량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구리 시세 그리고 중국 주식 시장의 추이를 보면 현재가 절대적인 매수 타이밍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구리 가격은 최근 4개월 내 27% 올랐고 또 이는 3년 내 최고 수준인데요. 중국의 내수 철강 제품 수요량 증가에 구리 수요량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리의 최대 수요 동력은 중국이기 때문에 이는 중국 경제의 성장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중국 주식을 꼭 사야 할 이유가 될 수 있는데요. 미국 등 각국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거나 또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지만 중국의 주가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절반을 겨우 넘었을 뿐입니다. 현재 3,000선대인 그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는 2007년 10월에는 6,000선까지 상승한 바 있죠. 사실 중국의 경제 규모, 브라질, 인도, 러시아 등 다른 신흥 시장을 더한 것의 2배에 달할 정도로 매우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리 가격 그리고 최근 위안화 강세까지 이 2가지를 봐도 중국 경제가 시장의 예상보다 더 나은 상태임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구리 시세가 경기 상황을 얼마나 잘 반영할지 중국의 경제 상황을 주시하면서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과 홍콩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회사 아람코의 IPO 기업 공개를 유지하기 위해서 IPO 교차 거래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홍콩은 아람코 측에 주식 발행 교차 거래 PEC라는 이름의 새로운 제안을 내놨습니다. 기존 중국 투자자들이 홍콩을 통해서 홍콩 시장에 이뤄지는 IPO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제안인데요. 자, 기존 후강퉁 그리고 성강퉁과 같은 주식 교차 거래가 유통시장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면 발행시장에서도 상호 교차 거래를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석유회사 아람코는 지분의 5%를 사우디 그리고 해외 증시에 동시 상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특히 내년으로 예정된 사우디의 IPO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뉴욕, 런던, 도쿄, 토론토, 싱가포르를 포함해 중국과 홍콩 거래소가 모두 아람코의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리샤오자 홍콩 거래소 총재가 밝혔죠. 중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람코의 홍콩 상장은 역내 투자자들에게 유가 변동 속에 대비해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PEC 시행함과 동시에 또 홍콩의 아람코를 상장시키는 것은 성공적인 조합이 될 수 있다며 양쪽이 이를 통해 모두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또한 주식 발행, 교차 거래, PEC의 시행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으나 이를 위해 관련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자, ICO는 가상화폐를 매개로 공개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인데요. 하지만 최근 ICO의 목적이 약간 불법적인 자금으로 유통돼서 혼란을 겪고 있죠. 이에 따라서 가상화폐 공개 가운데 일부는 당국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인 SFC가 밝히고 있는데요. 이런 홍콩 당국의 발표가 중국이 ICO를 전면 금지한 뒤 하루 만에 나와서 더 이슈가 됐죠. SFC는 ICO의 종류를 두 개로 구분해서 권익을 제공하는 형태는 증권으로 취급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즉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례로는 ICO 투자자가 가상화폐 구매로 다른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거나 주식처럼 일정한 권리와 배당을 받는 경우를 들 수가 있죠. 또 다른 방법, 규제 대상이 아닌 다른 종류의 ICO는 가상화폐가 일종의 원자재와 같아 구매자가 ICO를 통해 상품에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규제들은 가상화폐가 돈 세탁과 테러리스트들의 자금 조달에 이용될 위험이 큰 것을 우려해서인데요. 그러나 많은 업체들이 ICO를 하고 있고 또 이들은 유용한 생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전문적인 조언을 받기도 하는데요. 반면 쉽게 돈을 벌려는 또 불량한 세력도 있기 때문에 이런 세력들을 제어할 수 있는 당국의 조치가 시기적절하게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정부도 당장은 ICO 금지라는 칼을 뺐지만 정기적으로는 다양한 연구와 정책 제정을 통해서 ICO를 허용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살펴본 전일장 이슈에 대해서 하나금융투자 김호균 차장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구리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중국 증시랑 또 연관을 해서 중국 증시를 사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 구리 시세 그리고 중국 증시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요? 네, 일견 좀 합당한 생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구리는 대표적인 산업재 금속이죠. 중국 경기가 좋아져서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당연히 구리 수요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원자재 블랙홀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도 있었는데요. 반대로 경기가 악화되고 공급 과잉 이슈가 생기게 되면 이로 인해 중국의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구리 가격은 하락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의 가격 상승이 매우 두드러졌는데 특히 구리의 상승세가 신고가를 갱신하며 오늘도 보니까 계속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차트를 통해서만 구리 가격을 보시게 되면 아니 이렇게 최근에 많이 올랐나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중국 증시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게 되는데요. 참고로 이 구리와 중국 지수와 연관성이 높은데 이는 좀 항생 지수보다는 이제 A50, 그러니까 즉 중국 본토와 좀 더 연관성이 높은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구리와 중국 지수와 연관성에 더해서 함께 움직이는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해외 선물에 있는 상품 중에 하나인데 커머디티 달러로 불리는 이제 호주 달러입니다. 호주 달러 같은 경우는 이 호주 자체가 원자재 수출 비중이 매우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과 연동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리, 호주 달러, 중국 증시 이 세 가지 시장이 같이 연동돼서 움직인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이슈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홍콩 증권선물위원회가 일부 가상화폐 공개에 대해서 규제안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홍콩 그 증권선물위원회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예,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블록체인 이런 용어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규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나온
얘기가 일부 가상화폐 공개에 대해 규제 가능성을 좀 언급을 했는데, 이는 이제 중국 정부의 조치에 이어서 홍콩 정부도 행동에 나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규제 이유는 중국의 규제와 비슷합니다. 바로 이제 돈 세탁과 테러리스트들의 자금 조달에 악용될 위험에 대한 조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규제 대상이 되는 가상화폐 공개는 모든 대상이 아니고, 가상화폐 자체를 원자재처럼 투자하는 형식이 아닌 일종의 금융상품처럼 권리와 배당이 발생하는 가상화폐로 나누어서 이를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 블록체인, 이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규제 밖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특징인데, 이거에 대해서 각 국가 간에 규제 시도가 나오고 있고, 이런 시도는 지속적일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이제 각 국가 간의 규제 시도,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시장 반응,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블록체인 투자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좀 시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김호균 차장과 함께 전날 이슈들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 10시 8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잠시 후면 북두칠성 여건문 대표와 함께 본격적인 항생 거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항생 정보를 가져가고 싶으신 시청자분들, 저희가 오늘도 많은 걸 준비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잠시만 채널 고정해 주세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북두칠성 절대항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표님을 만나기 전에 저희가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자, 북두칠성의 절대항생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샵 008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로 궁금한 사항을 보내주시면 저희 절대항생에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대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북두칠성 여건문 대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이제 대표님과 같이 시작을 할 텐데요.
저희가 이제 해외 선물에 대해 특히 그 중에서도 항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해외 선물도 많이 있는데 항생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게 되신 계기가 있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는 일단 이제 해외 선물 대응하는데, 나머지 이제 뉴욕장을 기준으로 해서 크루드 오일이나 골드, 그리고 유로 같은, 그리고 S&P 나스닥까지 모든 종목 포함해서요, 거의 야간 시간에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항생이라는 종목은 저희 낮 시간대에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내 선물에서 흐름이 작년쯤이었나요?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이 계속 나오고 좋지 않은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서 좀 변동성이 있고 추세가 좀 잘 나오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찾다가, 물론 주간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종목을 찾다가 항생이라는 종목을 알게 되면서, 작년이 아니고 2년 전이네요. 예,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 항생이라는 종목을 알게 되면서 네. 이 시장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면서 해외 선물의 추세가 나오는 그런 패턴에 비례해서 얘도 좀 항생도 좀 거기에 비례해서 좀 흐름이 나오는지 확인하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겠다 생각을 하고 꾸준하게 대응하면서 해외 선물의 신 실계자 대회에서도 참여하면서 항생에 좀 본격적으로 좀 항생 전문가로서 좀 입성을 했다라고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거분 대표님이 어떻게 입성했는지 들어보면서 이제 전일장 마감 상황을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홍콩과 중국 전일장 어떻게 마무리가 됐나요? 일단 전일장 말씀드리기 전에요. 지금 현재 항생 시초가 27740이 잡혔고요. 초반에 좀 움직임 확인하고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7740에 오늘 항생 시초가 잡혔고요. 역시나 전일장에서 나스닥과 지금 오늘 아침에 국선 굉장하게 상방 추세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네. 항생도 글로벌 증시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새벽장에 상방 추세가 나오면은 시초가는 위로 잡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전일장에서는 항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봉 보시면은 계속 매도 추세로 나왔죠. 조정을 좀 받았지만은 네. 시초가 근처까지는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으로 확인되고요. 그런 식으로 끝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럼 매도 방향으로 지금 잡아서 시초가 아직 확인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전일장에서 이제 매도 흐름이 좀 나왔었고요. 네. 아무튼 시초가는 지금 27740에 잡혔는데 움직임 좀 보면서 가격 좀 보면서 대응 자리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국선장도 지금 상방 추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도 올라왔기 때문에 좀 상방 추세가 좀 예견되고요. 네. 기다리면서 항생을 대응하도록 하고, 전일장 아까 전에 물어보셨는데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 잡히면서 하방세로 나왔다가 오후장에서 좀 그래도 좀 조정을 받으면서 좀 회복을 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시초가까지 위로 잡히면서 지금 현재 매수 추세로 나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대표님은 또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반에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좀 반등을 받아서 매수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매수로 대응했었는데 한번 리스크 관리가 좀 들어갔고요. 그 이후에 오후장에서 이제는 정말 조정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저항대 비교해서 27740 정도에서 제가 매수로 진입해서 반등 움직임에서 좀 수익 청산 거뒀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이제 동시 호가가 시작됐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개장 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현재 상황은요. 277 오늘 시초가가 40이에요. 그렇죠? 40에서 살짝 밑에 제가 그어놓은 저항대 보이시죠? 네. 27728과 27787 부분에 제가 저항대를 우선 그어줬는데 전일에 있었던 과거의 이력들을 참고하면서 저항대를 그어놓은 거고요. 마침 시초가가 일단은 나스닥이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새벽에 상방 추세가 나오면 시초가는 위로 갭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어제 종가에 비례해서 시초가는 갭 상승으로 시작을 하고요. 초반에 좀 눌림 받았지만은
제가 그거는 277, 28 라인 때 뚫지 못하고 현재 상방수세 나오는 걸로 확인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매수 대응을 하실지 매도 대응을 하실지 궁금한데요. 네, 아직까지는 매수 대응으로 봐야 되고요. 277, 28에서 제가 저항대를 이제 장 시작하기 전에 미리 그어놨는데 여기서 지지를 받은 모습이 저는 좀 기분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조금 눌림 받을 때 좀 대응을 할 생각이고요. 매수로 진입할 생각입니다. 좀 기다려 볼게요. 네, 눌림 받을 때 대응을 하시고 매수로 진입할 생각인데 좀 더 기다려 봐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보통 30틱으로 보고 계시는데 뭐 분이나 아니면은 월 단위 이렇게도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럼요. 예, 월 단위로도 보고요. 일봉도 보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크게 데이로 이제 길게 끌고 가는 대응은 안 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이제 항생 같은 경우는 스캘핑으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좀 짧게 먹으면서 네. 짧게 수익을 거두면서 전략을 짜나가는 게 좋고요. 너무 길게 보다가는 좀 안 좋을 수 있어서 일봉과 뭐 월봉 같은 경우에는 저항선을 긋는 기준에 참고만 하는 정도로 활용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게 오늘의 시초가에서 항생이 매수 세력이 나오는지 아니면은 저항을 저희가 이전에 그어놨던 저항대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눌림을 받는지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의 고점 일단은 지금 돌파하면서 상방수세 나오려고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위에 저항대는 277, 87 정도에 87, 85 정도에 제가 저항대 그어놨는데 여기 저항대에서 돌파하면서 올라가는지 아니면 그 전에서 좀 조정을 받는지 확인하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27,785에서 87 사이에 저항대 돌파할지 조정을 받을지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네. 뭐 저항대나 지지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은 고객분들께서 워낙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빨리 변하기 때문에 좀 심리적으로 어떻게 따라하기가 좀 힘드실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 거래에 임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지금 저항대 지금 정확하게 부딪혔죠. 277 지금 88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기준을 정하면 돼요. 이 저항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면 매수 세력이 유효하다라고 대응하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눌림받고 좀 조정을 받으면은 시초가나 제가 밑에 그거는 277, 28까지 떨어지는 움직임까지 기다린 다음에 거기서 매수로 대응하면서 차분하게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그거는 저항대 277, 87, 85 정도 보이는데 이게 아무래도 틱을 한 틱에 오차도 없이 저항대를 그어놓는 거는 좀 말이 안 돼요. 해외선물 시장에서 말이 안 되고요. 네. 그 부분에서 저항이 있다는 거를 확인하고 일단 저항선을 그어두고 지금 안 그래도 눌림을 받고 있죠. 네.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데요. 네, 상방수세 초반에 시초가 잡히고 매수세 나왔지만은 제가 그어놓은 저항대, 미리 그어놓은 저항대에서 지금 현재 눌림 받고 있고요. 진입 자리를 잡으려면 여기서 조정을 받으면은 시초가 근처까지 좀 내려와야지 매수로 진입해야 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볼 생각이고요. 만약에 진입 자리를 잡는다고 하면은 시초가 근처 내려왔을 때 제가 좀 잡아드릴 생각입니다.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277 42와 그 다음에 위에 277 85의 저항대 물린 걸로 보이는데 여기 있는 구간에서 벗어나야지 뭐 85를 뚫고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시초가 근처 42나 40 근처까지 조정 받아야지 그때 진입 자리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대표님께서는 또 이동평균선도 함께 참고를 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같이 보죠.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은 시초가가 갭 상승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바로 22평과 62평을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네. 시초가가 위로 잡히니까는 가격이 다 다시 새로
써서 가는 거죠. 거의 5위평만 보시면 되고 5위평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짧은 이평선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참고하지 마시고요. 한 오후장에서 항생을 대응할 때 5위평과 22평, 62평으로 서울흥예TV에서 제가 강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평선 가지고 이제 강의한 내용이 있는데 그거 참고하시면서 같이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거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5일 이동평균선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여기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계속 차트 변하고 있죠? 네, 차트 변하고 이제 아직까지는 차트가 지금 그렇게 이렇게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27740과 277 지금 고점이죠. 88 중간에 지금 계속 물려있는 구간을 보이는데요. 8호를 뚫고 상방 추세가 나오든지 아니면은 조정을 받고 시초가 근처까지 내려오든지 둘 중 하나 움직임 나와야지 저는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바로 뭐 움직임을 맞춰서 대응을 하진 않을게요. 좀 기다려볼 생각입니다. 분명히 흐름은 나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고요. 만약에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면은 저는 자, 첫 번째 진입자리 좀 잡아드리려고 하는데요. 27745에서요. 네. 27745에서 매수로 일단은 걸어두고 체결되면은 제가 손절호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손절호가 기본적으로 20틱으로 잡아두는데 네. 체결되고 나서 제가 입절 자리와 손절호가 다시 한번 호가 확인하면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진입자리 27,745에 매수를 걸어놓고 손절 효과는 20틱으로 잡아보셨습니다. 자, 어떻게 네.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계속 변동폭이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래량이 오늘 적은 편인가요? 아니요, 거래량은 충분히 많고요. 네. 충분히 많은데 이제 아마도 세력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입니다. 4군과 반응이 8호를 벗어나면은 강하게 매수 추세가 나올 게 예상이 되고요. 네. 그리고 40이나 28 라인을 뚫고 내려가 버리면은 매도 추세로 전환되는 시그널인데 일단은 현재는 매수 추세가 좀 유력하다. 왜냐면 아시아 증시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저희 국내 선물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네. 글로벌 증시를 참고할 수 있는 S&P, 나스닥도 새벽 내내 매수 세력이 우세했기 때문에 지금 항생을 매수 세력으로 저희도 좀 따라가 볼 생각으로 시초가 대응해서 4호에서 진입을 한 거고요. 네. 4호에서 진입하면 손절호가 20틱 주면은 2717이 2호까지 볼 수 있죠. 네. 근데 제가 저항대를 지금 277, 28과 30 라인 때 줬기 때문에 네. 체결되더라도 오늘의 저점과 제가 미리 그어놓은 28과 2호 저항대 손절가를 저항대 이상으로 좀 줄 수 있다.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277, 4호에서 현재 매수로 들어가 놓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27,745에서 매수로 진입하고 있고요. 27,728에서 30 그 사이에서 또 지켜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 계속 상향하고 있죠? 예, 지금 뭐 움직임이 아직까지 지지부진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27745에서 체결되면은 손절호가 20개에서 25개 정도 주면은 밑에 제가 오늘 저점이자 저항대 그거는 277, 28에서 더 여유있게 손절호가를 줄 수 있는 호가이기 때문에 조정받고 떨어지면은 4호 체결이 좀 좋아 보이고요. 네. 만약에 상방 추세로 4호 체결 안 주고 양봉 나오면서 매수 세력으로 강하게 나오면은 88 오늘 지금 전고점이죠. 오늘의 최고점이자 현재 전고점이 277, 88 라인을 돌파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눌리는 자리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좀 좋은 오늘 전략이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조정받고 좀 떨어지는데요. 277, 45까지 계속 기다려볼게요. 네.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 사이 네.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한 사항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질문해도 될까요? 네. 네, 질문해주세요. 홍콩 항생 선물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뭐 나스닥 이런 지수들을 봐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 홍콩 항생의 변동 결과가 이런 나스닥 뭐 S&P 지수를 보면서 확인이 되나요? 그럼요.
항생에는 이제 글로벌 증시들이 많이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네. S&P와 나스닥 충분히 참고 가능합니다. 자, 일단은 잠시만요.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자,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요. 27745 체결 자리까지 좀 더 눌러주는 움직임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네. 일단은 항생에는 제가 오늘 이번 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항생이랑 종목은 홍콩 시장에서 우량 종목 대상으로 선물 가격을 측정해서 나오는 지수이기 때문에 항생 지수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홍콩이라는 시장이 글로벌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라고 볼 수 있는 S&P와 나스닥을 좀 참고하면서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국내 선물도 왜 참고를 하냐면은 글로벌 증시가 상방 추세 나오는데 국내 선물도 상방 추세가 나와버리면은 결국에는 국내 선물도 글로벌 증시를 따라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글로벌 증시를 따라가는 국내 선물마저도 따라가는 상방 추세가 나오면은 항생도 좀 따라갈 가능성이 좀 농후하다, 크다라고 확률적으로 좀 크다라고 저는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 반대 성향으로 글로벌 증시들이 막 하락세로 막 나와요. 새벽장에 하락세 나오고 오전장에도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국내 선물도 하락세가 나와버리면은 항생도 좀 따라갈 가능성이 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절대적이진 않겠지만 아무래도 예. 그런 세계 증시 그런 것에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네. MC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적인 것도 없고 네. 100% 승률도 절대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글로벌 증시와 국내 선물이 다 상방향으로 나왔는데 항생은 이상하게 떨어진다. 한번 리스크 관리 내주고 손절가 줬다. 근데 매도 추세 계속 나온다. 그러면은 글로벌 증시와 국내 선물 참고하지 마시고요. 항생의 자체적인 움직임만 판단하고 그 이후에 대응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홍콩과 중국 지금 개장을 했는데요. 이 개장 상황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이게 이제 일단 움직임이 지금 재미가 없네요. 네. 예, 움직임이 지금 재미가 없고요. 이거 여기 지금 40과 자, 움직임 좀 빠르게 나오죠. 자, 27745에서 체결 자리 기다렸고요. 네. 자, 체결됐고요. 손절효과는 22틱으로 27723까지 보겠습니다. 손절효과 27723으로 22틱으로 보고요. 네. 1차 청산 자리는 저는 68로 27768까지 1차 청산 자리 주려고 하고요. 연재 포지션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277 현재 2745에서 매수로 대응했고요. 시초가 무너지면서 체결됐고 강하게 매도 추세로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손절효과 27723까지 22틱 뚫리고 내려오면은 과감하게 리스크 관리 들어가도록 하고요. 이후에 다시 한번 진입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1차 청산 자리는 27768로 잡아두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항받고 다시 한번 상방채에 나오는 움직임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네. 갑자기 움직임이 나오죠, 그렇죠? 네, 갑자기 또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27,745에서 22틱으로 손절해서요. 지금 27,723에서 한번 손절 자리를 잡았고요. 그리고 1차 청산 자리는 27,768로 잡으셨습니다. 네,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죠. 네, 지켜보다가 방금 2, 3 라인을 건드렸죠. 이제는 매도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리스크 관리 들어갔고요. 저항대 강하게 밀어줬기 때문에 자, 지금 27730에서요. 잠시 다시 한번 진입자리 잡을게요. 네. 지금 손절효과 건들면서 바로 스위칭 준비해 주시고요. 27728에서 매도로 다시 한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칭한 거라 보시면 되고요. 시초가 뚫리고 28 저항대 뚫렸기 때문에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고 27728에 제가 저항대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저항대에서 매도로 진입하고 손절효과는 22개로 주는데 네. 일단 체결되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잡아드릴게요.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27,728에 저항대에서 매도 진입을 네. 말씀을 하셨고요. 22틱으로 손절 효과 보고 계십니다. 네. 자, 이번에 좀 조정받으면서 체결되는 거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네. 자, 27728 체결됐고요. 손절효과는 22개면 50이죠. 네.
50까지 자 25개까지 27753으로 주고요. 강하게 매도 추세에 좀 밀어주는 움직임 기대 한번 해보고, 자, 1차 청산 자리는 가뿐하게 일단은 20틱 정도 277 08보다 더 보죠. 이 저점 돌파하고 내려가겠는데요. 네, 내려갈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굉장하게 매도 흐름으로 나오고 있죠. 자, 27688에서 지금 현재 빠져나오겠습니다. 27688에서 저희 청산호가 빠지고 나올게요. 그렇죠. 예, 네. 빠지고 나오면서 하방 추세 나왔고요. 일단은 두 번째 진입 청산하고 현재 빠져나온 상태입니다. 네, 27,688에서 1차 청산을 하셨고요. 네, 그래서 지금 수익을 본 것 같은데요. 네, 네. 다시 또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일단은 지금 저희 청산자리 27,088에서 빠져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또 강하게 밑에 저점까지 돌파하면은 매도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이제 첫 번째 진입에서 좀 매수세가 나와서 글로벌 증시와 그리고 국선이 굉장히 상방 추세가 나왔죠. 제가 네. 아까 전에 설명드렸지만은 글로벌 증시와 국선마저도 상승세 나와서 매수로 상생도 따라갈 가능성이 농후해서 매수로 대응했는데 저희 28라인 때 제가 그 어느 저항대에서 돌파하면서 손절효과를 건드렸죠. 네, 네. 리스크 관리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글로벌 증시와 국내 선물 볼 필요 없고 상생의 자체적인 움직임을 봐야 된다라고 네. 생각이 들어서 뚫리고 나서 반등 움직임 나올 때 28라인에서 매도로 다시 한번 스위칭해서 매도로 대응했고요. 강하게 밀어주면서 밑에 저항대까지 27688에서 청산하면서 현재 처음에 손실 리스크 관리했던 그 배 이상으로 수익금을 거두고 나왔습니다. 지금 좀 저희 청산호가 건들고 또 반등받고 있죠. 네. 움직임 조금 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진입자리 나오면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 글로벌 증시 국내 선물의 방향에 대해서 함께 항생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매도 방향을 잡으셨고요. 그 다음에는 또 27,728에서 매도로 대응을 했다가 27,688에서 1차 청산으로 수익을 얻었는데요. 자, 국내 선물도 한번 살펴보시죠. 국내 선물은 오늘 너무 엄청 오르네요. 그렇죠? 네, 많이 오르고 있네요. 엄청 오르고 있고, 그리고 전일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금 차트 지금 방송화면에 나가나요? 일단은 여기 30650 여기 이제 고점 있죠. 고점을 돌파하고 굉장하게 이때가 언제죠? 9월 4일 월요일이네요. 네. 월요일날 개파락으로 시작하면서 국내 선물이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개파락된 오늘 그날의 월요일의 최고점이 306 한 50 정도 됩니다. 그 라인대를 오늘 돌파를 했죠. 국내 선물이요. 그래서 개파락에 대한 지금 과거의 이력들이 없기 때문에 저항대 없이 꾸준하게 매수 세력이 나오고 있는 걸로 국선은 확인이 됩니다. 네. 네, 월요일 날 하락으로 출발한 국내 선물이 이제 3650 쪽에서 이제 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 선물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일단은 이제 갭 하락으로 그냥 여기 과거에 이제 점프를 해버렸죠. 네. 과거에 점프를 해버려가지고 지금 마우스 보이시면 여기에 아무런 틱이 없습니다. 그렇죠? 저항선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갭 하락으로 시작해서 그날의 이제 최고점까지 뚫고 이전에 그제야 어제도 거기를 못 뚫고 계속 매도 추세가 나왔었죠. 근데 이번에 오늘장에서 갑자기 매도 추세 나오면서 전고점이 아니고 월요일에 이제 고점을 돌파하면서 갭 하락에 대한 여기 빈 공간까지 침범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저항대가 없기 때문에 매수 세력이 꾸준하게 좀 나올 수 있는 저항이 없기 때문에 꾸준하게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보이네요. 국내 선물은 그렇게 보입니다. 네. 국내 선물의 흐름까지도 잡아주셨습니다. 그럼 다시 항생 선물 살펴봐야 될 텐데요. 지금 어떤가요, 흐름이? 항생 같은 경우는 저희 일단 27688에서 1차 청산했고요. 네. 다시 반등받으면서 27728 제가 그 오너 저항대 근처까지 왔었는데
일단은 28각 88 라인, 90 라인에서 지금 물려있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이거 벗어나야지 대응할게요. 좀 관망세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망세를 가져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좀 저항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손절을 어디까지 해야 되나 아니면은 수익을 어디까지 잡아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본인만의 기준점이 있으신가요?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저항대를 그려놓고 하죠. 그 저항대 이상으로 3개에서 길게는 5틱 정도 여유를 주고 대응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절 자리도 저항대, 전고점이죠. 전고점이나 전저점 기준으로 입절 자리는 2-3틱 전에서 성산하는 게 가장 안정적인 매매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계속 상황이 변하고 있는데요. 네. 상황 변하고 있는데요. 지금 27786과 27730에서 30과 28 마찬가지예요. 말씀드렸죠. 정확하게는 안 된다고요. 여기 부분에서 이제 흐름이 매도면은 당연히 86과 여기 저점을 돌파하고 내려가겠죠. 네. 내려가서 그리고 나서 이제 매도 세력이 나왔구나. 그리고 나서 조정받을 때, 눌림받을 때 매도로 진입하고요. 반등받아서 시초가까지 돌파하면서 올라가면은 그때는 좀 관망세를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저점 돌파하려고 하고 있죠. 네. 자, 지금 저점 돌파하면서 조정받는 구간 지나고요. 자, 밑에 저항대 지금 물려있는 걸로 보이고 매도 추세로 강하게 나오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강하게 뚫리나요? 네, 뚫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더 확실하게 뚫어야 돼요. 좀 더 확실하게 뚫어야지 매도로 대응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죠. 네. 이게 항생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살짝 뚫리고 반등을 훅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매도 추세로 보되 지금 네. 조금 더 관망세 좀 가져보겠습니다. 좀 기다려볼게요. 이미 저희 진입 2번 했죠. 2번 해서 현재 수익이에요. 현재 수익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마시고요. 좀 차트를 움직임 빠르더라도 저항대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하고 차분하게, 차트의 움직임은 빠르지만 저희는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벌써 2번이나 청산 자리 잡아서 수익을 보고 있으니까요. 좀 더 관망세를 갖고 여유 있게 차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매도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의 흐름은 또 계속 지켜봐야 알 수가 있겠죠? 그럼요. 예, 앞으로 지켜봐야 알고요. 저는 결국에는 매수 세력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오후장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이제 제가 오늘 항생이 어떻게 될까라는 이제 MC님께서 질문을 자주 해주시는데 네. 지금 뭐 매도 추세가 좀 조정을 받고 내려오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매수 세력이 다시 나오면서 시초가 이상으로 뚫고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의 고점 27788 라인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건 오후장에서 이제 좀 지켜보면 알겠고 일단 오늘의 현재 상황은 지금은 대응하면 안 돼요. 지금은 대응하면 안 되고 27690에도 계속 물려있는 걸로 보이고 확실하게 좀 밀어줘야지 추세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서 저희가 좀 대응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시청자분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7008님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국내 선물 설명 좋았는데요. 오버나이트 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오버나이트요? 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거 제가 말씀드리면은 공감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오버나이트를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물려서 오버나이트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물려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뭐 주식은 뭐 오버나잇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선물 시장을 예를 들면은 선물 시장은 이제 움직임이 빠르고 변동성도 많고 추세가 잘 나오기 때문에 원하는 추세가 안 나왔으면은 적당하게 리스크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오버나잇은 웬만하면 추천을 안 해드립니다. 오버나잇은 이미 처음에 진입한 원칙에 대해서 벗어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오버나잇으로 물리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좀 조정받으면은 손실을 각오하고 리스크 관리로 빠져나오시고 네. 다시 한번 원칙을 강구해서
오늘장에 대한 대응을 최대한 하는 게 당일 진입, 당일 청산 기준으로 선물 시장을 이겨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7008님, 답변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자, 네, 오버나이트에 대해서 의견 전해주셨고요. 지금 제가 오버나이트 안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오버나이트도 안 좋아하고요. 그리고 해외 선물이신 실계자 대회할 때도 오버나이트를 안 했습니다. 예, 오버나이트 거의 한 새벽, 못해도 3, 4시에는 청산을 했어요. 네. 해외 청산을 했고요. 오버나이트는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오버나이트 계속 끌고 가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손실 나는 분들이 많이 제가 봤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또 내일의 태양은 뜨니까요. 네. 예, 리스크 관리 철저하게 하면서 꾸준하게 원칙대로 내 소신대로 밀고 나가되 수익 마감을 무조건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으로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수익 마감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식은 좀 세력들이 또 진입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항생 또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워낙 규모도 크고 그래서 좀 항생 지수로만 딱 보고 판단을 해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럼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저도 이제 현물이죠. 예, 주식 시장에서 많이 아무래도 전문가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식 시장을 안 볼 수가 없죠. 네. 같이 대응도 하고 하는데, 그놈의 작전주라고 하죠. 정말 네. 나는 모르는 작전주가 그렇게 많아요. 예, 제가 모르는 작전주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에 싫어요. 불경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 선물, 그러니까 국내보다 글로벌 증시로 가면요, 워낙 비교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증시의 총 자산을 비교를 하자면은 글로벌 증시는 아예 비교가 안 돼요. 작전주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신뢰성을 저는 좀 추세에 대한 좀 더 신뢰성을 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주식보다는 선물 시장에서 추세 추종을 하면서 대응을 할 거면은 해외 글로벌 시장의 좀 차트를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동안에 지금, 상승세에 가고 있죠? 네, 그렇죠. MC님 잘 보셨네요. 지금 보시면요. 제가 276, 88과 90 라인대에서 확실하게 좀 더 밀어줘야지 매도로 대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확실하게 못 밀어주고 또 반등 움직임 나오고 있죠. 정말 대응 안 하기 잘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반등 움직임 나오면서 일단 전고점이자 제가 저항대 그거는 28 라인과 뭐 25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여기 라인대에서 돌파하면서 시초가까지 올라와야지 매수로 저는 대응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시초가까지 올라와야 매수로 대응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매도로 갈 것 같긴 한데 다시 또 매수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하향을 조금씩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항을 받은 거라 보이고요. 네. 조금 더 봐야 돼요. 물론 전고점의 저항은 무조건 있습니다. 전고점의 저항은 무조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항생이 276, 78까지 떨어지면 매도 추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네네. 그 전에서 지지받고 양봉으로 나오면서 28라인까지 올라오면은 다시 매도 추세의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현재 2번 정도 진입해서 제가 이제 서울경제TV 전문가 방송을 리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거래하는 HTS를 제가 오픈을 해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를 네.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오셨는데 무료 방송하니까 많이들 오시고요. 네. 오늘 방송하면서 실시간으로 리딩하면서 현재 실현손익이 약 20만 원 정도 아까 2번 진입해서 말씀드렸죠. 네. 시초가에서 손절가 건드리면서 한번 내줬고요. 그리고 이제 추세 전환이 되겠다. 항생의 자체적인 움직임이 하락세가 나오겠다. 생각해서 277, 28에서 매도로 진입해서 수익 청산했는데 현재 약 20만 원 정도 수익을 거두고 관망세 가지고 있는데 방송 이제 종료 시간이 다가가고 있으니까 무료 방송 통해서 제가 리딩하면서 거래하는 모습도 보시면서 좀 항생에 대한 좀 두려움을 좀 없애고 저랑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네. 북두칠성의 절대 항생이 끝나고 나서 이제 무료 방송이 곧 나오는데요. 이 서울경제TV 샘플러스 홈페이지 가셔서 전문가 방송을 클릭하시면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무료 방송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야, 지금 자, 28라인까지 올라왔죠? 정확하게 제가 저항 때 올라왔죠. 그렇죠? 저항받고 있는데 기다립니다. 네. 여기 돌파해야지 매수로 들어갈 거예요. 여기 28라인과 30라인 돌파해야지 저는 매수로 들어가고요. 여기서 또 떨어진다. 그러면 안 들어갈게요. 안 들어가겠습니다. 진입 횟수 무조건 최소화시키겠습니다. 네, 방송 시간이 다 되고 있는데요. 매수 자리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28라인 돌파하고요. 시초가 가격까지 올라오고 나서 그 다음에 매수 자리 보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요. 40라인 돌파하고 조정받으면 시초가에서 매수 진입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27750 정도에서 매수로 진입하고 손절호가 시초가 이상으로 주면서 매수 진입 따라가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흐름에서 돌파하고 올라가야죠. 그래야지 네. 대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초가까지 올라가야 이제 매수 자리를 정확히 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근데 아쉽게도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마치려면 이제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매매 전략 그리고 방향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파이팅하고 선물 시장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파이팅하죠. 네. 자,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저희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식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북두칠성의 절대 항생 매일 오전 10시부터 여러분을 찾아가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그리고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북두칠성 그리고 끝나고 나서 무료 방송 아까도 공지를 했는데요. 11시부터 전문가 방송 클릭을 하시면 서울경제TV 샘플러스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